생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심혈관계 반응 강의에 이어서 병적인 상황에 대한 심혈관계 반응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적인 어떤 비정상적인 심혈관계 상태가 발생이 되면은, 즉 병적인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그것을 이제 정상화, 노멀라이즈 하기 위한 컴펜세이터리 리플렉스가 이제 작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되게 되면은 컴펜세이터리 메커니즘이 작동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그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컴펜세이터리 메커니즘이 지속적으로 작동해서 이어서 어떤 비정상적인 상황이 유발되는 과정, 그것을 우리가 이제 디컴펜세이터리 프로세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컴펜세이션을 넘어서서 2차적인 어떤 비정상적인 상황이 유발되는 상황, 그걸 이제 디컴펜세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제 살펴볼 그 병적인 상황은 쇼크, 그리고 만성 심부전, 흔히 이제 크로닉 하트 페일리어라고 하죠. 만성 심부전, 그리고 고혈압, 하이퍼텐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병적인 상황에 대한 심혈관계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쇼크 상태, 이제 어떤 서큘러터리 쇼크이 되는 거죠. 심혈관계와 연관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쇼크라는 거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옥시젠 디맨드가 하고 옥시젠 딜리버리가 있는데 필요한 만큼 이제 공급하는 측면. 그 공급하는 딜리버리보다도 옥시젠 디맨드가 더 큰 상태에 있을 때, 즉 공급을 제대로 못 맞춰주는 거죠. 산소, 즉 산소 부족 상태가 이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옥시젠 디맨드가 딜리버리보다 클 때, 이때 이제 쇼크가 유발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큘러터리 샥에는 우리가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일단 카디오제닉 샥. 카디오제닉 샥은 이제 우리가 산소 공급을 하려면은 그 심장이 펌프 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펌핑하는 게 비정상적일 경우에 이제 카디오제닉 샥이 발생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시비어 아리스미아, 그리고 어브럽트 갑작스러운 밸브 미스펑션, 그리고 코로나리 오클루전, 그리고 마이오카디얼 인팍션, 이런 게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의 이러한 상황일 때 우리가 심장 펌핑 기능이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하이포볼레믹 샥. 이것은 이제 우리 몸 전체의 그 볼륨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depleting body fluid. 예를 들면은 이제 출혈이 있다든가, 그래서 20% 이상의 출혈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하이퍼볼레믹 샥이 유발되겠습니다. 그리고 severe burn, 심한 화상이 있다든가, 혹은 그리고 이제 크로닉 다이아리아, 만성 설사, 그리고 prolonged vomiting, 그래서 어, 지속적인 구토가 있다든가 하게 되면은 이제 하이퍼볼레믹 샥이 유발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나필락틱 샥. 아나필락틱 샥은 시비어 알러직 리액션인 경우죠. 그래서 인섹트 바이트, 안티바이오틱스, 그리고 certain food에 대해서 어, 우리가 아나필락틱 샥이 유발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뉴로제닉 샥. 뉴로제닉 샥은 바스큘라 톤이 로스 됐을 때, 우리가 이 혈관은 그
약간 수축된 상태로 항상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톤이라고 그러는데 이 톤을 잃게 돼서 혈관이 어, 정상적인 것보다 과다하게 확장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deep general anesthesia 그리고 deep pain 다음에 strong emotion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sympathetic nerve activity가 감소돼서 이 뉴로제닉 샥이 유발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septic shock, septic shock은 이제 어떤 infective agent로부터 나오는 그 베이소다일레이터, 그 혈관 확장제에 의해서 이제 유발되는데 예를 들면은 엔도톡신, 또 박테리아 세균의 엔도톡신이 이제 이 나이트릭 옥사이드 신세이즈를 인덕션해서 어, 우리가 과다한 이제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발생이 되고 하면은 이 나이트릭 옥사이드는 우리가 베이소다일레이터로 작용하는 물질이죠.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septic shock이 유발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shock이 유발됐을 때 우리가 어떠한 그 1차적인 primary disturbance가 어, 생기는지, 즉 이 primary disturbance는 이제 uncompensated 된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 이후에 어떻게 compensatory 반응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카디오제닉 샥은 이제 마이오카디얼 페일리어, 하이포볼레믹 샥은 이제 플루이드 로스, 그리고 아나필락틱 그리고 septic 샥은 이제 이 베이소 다일레이터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고, 뉴로제닉 샥은 이제 심파세틱 너브 액티비티가 아주 현저하게 감소되어 있을 때 이제 유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 하이퍼볼레믹 샥이라든가 아나필락틱 샥, septic 샥, 그리고 뉴로제닉 샥 각각의 경우에 이제 어떤 경로를 밟는지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카디악 컨트랙트리티가 줄어든 감소한다든가 이건 이제 카디옥제닉 샥의 경우였고 그리고 다른 경우에서는 이제 비너스 톤이 감소한다든가 혹은 평균 서큘러터리 필링 프레셔가 감소한다든가 그리고 센트럴 비너스 프레셔가 감소한다든가 센트럴 비너스 프레셔라는 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흉곽 안에 그 베인에서의 프레셔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감소한다든가 혹은 이렇게 되면 이제 카디악 필링이 감소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카디악 필링이 감소하게 되면은 즉 심장의 혈액이 다이아스톨 때 확장됐을 때 충분히 충전되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 카디악 아웃풋이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컨트랙트리티의 감소, 카디악 필링의 감소는 이제 카디악 아웃풋의 감소를 유발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뉴로제닉 샥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테리올라 톤이 감소하고 왜냐하면 심파세틱 톤이 감소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토탈 페리퍼럴 레지스턴트가 감소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평균 동맥압 민 아테리얼 프레셔가 감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것이 이제 1차적인 프라이머리 디스터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샥일 경우에 보면은 이제 1차적으로 그 혈압이 감소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우리가 바로 리셉터의 활성이 줄어들고 세리브랄 이스키믹 리스폰스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메둘라리 카디오바스큘러 센터가 이제 어, 조절에 의해서 이제 심파세틱 액티비티가 다시 증가를 하게 되죠. 그리고 파라심파세틱 액티비티는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컴펜세이터리 리스폰스가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자, 그래서 하트에서는 이제 하트레이트는 다시 증가하고 컨트랙트리티는 증가하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시스테믹 오건에 있어서는 비너스 톤은 증가하고 아테리올라 톤은 이제 증가를 하겠습니다.
자, 하트에서 하트레이트 증가, 컨트랙티리티 증가는 이제 카디악 아웃풋이 다시 증가되게 되고 이제 민 아테리얼 프레셔가 이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시스테믹 오건에서 이제 아테리올라톤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캐필러리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이 아테리올라 세동맥에서의 톤이 증가를 하면은 캐필러리 프레셔는 감소하게 되죠. 왜냐하면 아테리에서 이제 캐필러리로 이렇게 가는데 이 아테리올라 톤 여기가 이제 수축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수축하게 되면은 이쪽 캐필러리 안쪽의 압력은 이쪽에 캐필러리 쪽의 압력은 이제 감소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캐필러리 압력, 캐필러리 안쪽에 프레셔가 증가를 하면 우리가 플루이드가 이제 조직액으로 나가게 되는데 오히려 이 프레셔가 감소하니까 조직에서 플루이드 그 혈액 쪽으로 플루이드 업소션이 유발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혈액량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우리가 카디악 아웃풋이 또 증가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탈 페리퍼럴 레지스턴스가 이제 증가를 하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오건으로 가는 그 블러드 플로우는 오히려 감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즉, 각 오건 쪽으로 가기 전에 그 동맥에서의 압력 그 저항이 증가를 하니까 오건 쪽으로 가는 혈류량은 오히려 감소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쇼크 상황에서 이제 혈압이 떨어져서 이것을 이제 다시 증가시키는 컴펜세이터리 리스폰스가 일어나고 하는데 이때 이제 이 오히려 각 오건 쪽으로 가는 혈류량은 감소 하지만 전체적인 이제 혈압은 다시 그 노멀라이즈 증가시키는 그런 이제 활동들이 컴펜세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컴펜세이터리 메커니즘 혹은 특징을 이제 우리가 정리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교감신경계의 활동이 이제 증가하는 거죠. 컴펜세이션에 있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창백하고 차갑고 촉촉한 피부가 되고 그리고 빠른 심박수 그리고 대신에 사지 쪽의 근육은 약화되고 정맥은 수축된 상태로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반응들을 결과를 보면은 호흡은 빠르고 얕아집니다. 그래서 비너스 리턴을 촉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레닌 분비는 이제 촉진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심파세틱 톤이 증가하게 되면은 즉 그 키드니 쪽에 리날 너브가 가는데 그 이제 리날 너브가 이제 그 우리가 교감신경계 교감신경을 같이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그 교감신경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은 우리가 그 신장에서 이제 레닌 분비가 촉진되죠. 그래서 레닌 분비가 촉진되면은 이제 레닌은 이제 안지오텐신 시스템에 어, 이제 촉진시키죠. 그래서 안지오텐신호제는 안지오텐신 1으로 바꿔주고 이후에 이제 안지오텐신 2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안지오텐신 2가 여러 가지 반응을 또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닌이 분비돼서 안지오텐신 2의 형성이 촉진되면은 이제 말초 저항이 증가하고 다음에 이 안지오텐신 2는 이제 그 부신 쪽에서 그 알도스테론 분비를 이제 촉진시켜서 리날 소디움 리텐션 그래서 소디움이 신장에서 배설되는 것을 방지해서 그 소디움이 그대로 우리 몸에 리저브되게
해주게 되죠. 그래서 소디움 리텐션이 증가하고, 그리고 이 안조텐신 2는 또 그 하이포살라무스 쪽에 작동해서 갈증과 드링킹을 이제 유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부신 수질로부터 이제 에피네프린 분비가 또 증가되죠. 그래서 베이소 컨스트릭션이 유발이 되고, 또 아테리얼 컨스트릭션이 되면은 우리가 캐필러리 하이드로스타틱 프레셔가 감소가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체액이 그 인터스티셜 스페이스에서 오히려 바스큘러 스페이스로 오히려 이동하게 되죠. 그러니까 조직에서 혈액 쪽으로 오히려 거꾸로 이동하게 되죠. 프레셔가 감소가 되니까 캐필러리 안쪽의 프레셔가 감소되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것이 일종의 그 혈액량을 증가시켜주는 오토 트랜스퓨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액량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다음에 리버에서 글라이코제놀라이시스가 이제 유발이 되는 거죠.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익스트라셀러 오스몰레러티가 한 20ml 오스몰 정도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체액이 세포 내에서 세포 외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이제 오토 트랜스퓨전으로 해서 이제 체액이 증가되는 것을 이제 도와주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바소프레신 분비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것은 이제 카디오 풀모너리 리셉터 활성 감소로 인해서 이제 바소프레신 분비가 증가하게 되면은 이 바소프레신은 이제 베이서 컨스트릭터로 작동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쇼크 상태에서 이제 컴펜세이터리 메커니즘이 작동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이제 컴펜세이션이 계속 쇼크 상태가 계속 지속돼서 컴펜세이션이 계속 일어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안 좋은 효과들이 이제 또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디컴펜세이터리 메커니즘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컴펜세이션 메커니즘은 이제 결과적으로 매우 강한 혈관 수축과 연관돼 있고 혈압을 이제 노멀라이즈해서 정상으로 이제 되돌리도록 이제 하는 메커니즘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심장이라든가 뇌는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는데 이제 다른 쪽 장기 조직의 혈액 관류 그 혈류가 부족하게 되죠. 왜냐하면 아테리올라 컨스트릭션이 일어나니까 장기나 조직으로 가는 혈액 그 퍼퓨전은 관류는 부족하게 돼서 이제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손상을 입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기관이 이제 간하고 신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하고 신장의 영구적인 허혈성 손상으로 인해서 신부전과 요독증으로 쇼크 후 며칠 후에 사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영구적인 손상은 이제 이리버시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심각한 상황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쇼크로 인하여 이제 조직에서 일어난 디컴펜세이터리 메커니즘은 교감신경의 활성을 약화시켜 혈관 확장 그리고 혈압저하를 추가적으로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컴펜세이션이 계속 지속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추가로 나타나는 그 비정상적인 병적인 디컴펜세이터리 상황을 이제 생각을 해 두어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디컴펜세이터리 메커니즘을 좀 더 이제 순차적으로 한번 보면은 이제 평균 민 아테리얼 프레셔가 감소된 상황 이렇게 돼서 이제 컴펜세이터리 메커니즘이 되면은 이제 이 민 아테리얼 프레셔는 이제 다시
이제 좀 증가되는 상황이 되지만 우리가 그 오건 블러드 플로우로 각 기관으로 가는 블러드 플로우는 이제 감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하트라든가 이제 하트로 가는 혈액은 유지가 됐지만 하트 자체로 공급이 되는 그런 혈액은 이제 감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GI 시스템, 그리고 리버, 그리고 키드니, 그리고 다른 오건들 이런 쪽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 혈액량이 감소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오카디얼 인팍션이 유발될 수가 있고 또 GI 트랙 이런 쪽에서는 이제 마이오카디얼 디프레센트 팩터가 이제 방출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톡신이 이제 쌓일 수도 있고 일렉트로라이드 임밸런스가 유발될 수가 있는 거죠. 키드니로 가는 블러드 플로우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아시도시스 관련된 베이소다이레이터들이 이제 릴리즈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비너스 톤이 감소하고 아테리얼 톤도 감소하게 되는 거죠. 아테리올라 톤이 감소를 하면 이제 다시 캐필러리 프레셔는 이제 증가를 하고 트랜스 캐필러리 필트레이션이 일어나고 하게 되면은 이제 센트럴 비너스 프레셔는 이제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카디아 아웃풋이 감소를 하게 되고 이제 토탈 페리퍼럴 리지스턴트도 전반적으로 이제 감소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시 평균 동맥압은 다시 감소하게 되는 이제 상황이 발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쇼크 상태가 이제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고 하면은 이런 이제 안 좋은 결과들이 유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쇼크에 이어서 만성 심부전 상태에서 어떻게 심혈관계가 반응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성 심부전, 크로닉 하트 페일리어라는 것은 이제 심장에 의해서 더 이상 신체 조직의 순환이 유지되지 못할 때를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그 특징으로는 이제 카디악 아웃풋, 심박출량이 낮은 상태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카디악 리저브가 감소된 상태로 있겠습니다. 카디악 리저브라는 건 우리가 그냥 정상적인 어떤 편안한 상태의 활동을 할 때 심장의 활동력이 있겠고, 이제 심한 활동이라든가 운동을 할 때 그 더 심장의 활동을 증가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 어떤 얼마나 더 심장의 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 그 어떤 예비적인 활동력, 그 심장의 어떤 예비적인 활동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만성 심부전일 때 카디악 리저브가 이제 감소된 상태로 있다고 하는 거죠. 다음에 5건의 하이퍼퍼퓨전, 그 퍼퓨전이 낮고 왜냐하면 심장이 이제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퍼퓨전이 낮고 다음에 티슈 옥시전 딜리버리가 충분하지 않고 다음에 풀모너리 그리고 비너스 컨저스천이 있게 되겠습니다. 증상으로는 이제 브레스의 쇼트니스, 호흡이 짧고 호흡 주기가 짧은 거죠. 다음에 오로토프니아, 기자호흡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거나 해서만 그 편한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자세는 잘 호흡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퍼티그, 피로가 있는 상태, 그리고 피지컬 액티비티에 대처할 만한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게 되겠습니다. 자, 크로닉 하트 페일리어는 우리가 이제 시스톨릭한 경우, 다이아스톨릭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둘 다 이제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크로닉 하트 페일리어는 또 심장의 왼쪽만 있는 경우, 오른쪽만 있는 경우, 그리고 양쪽 다 있는 경우 이렇게 이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로닉 하트 페일리어의 어떤 패서피지올로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시스톨릭 하트 페일리어, 이제 수축하는 쪽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펌핑 페일리어, 그래서 심장이 펌핑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코로너리 아테리, 관상동맥 질환, 그리고 reduced functional muscle mass, 심장의 근육의 양이 감소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primary myocyte abnormality, 그리고 arterial, 그리고 mitral regurgitation, 즉 심장이 수축할 때 그 심방하고 심실 사이에 있는 그 판막이 이제 제대로 잘 닫혀야 되는데 그것이 잘 닫히지가 않아서 그 혈류가 심방으로 역류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대동맥이라든가 폐동맥으로 나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아테리올 에올틱 밸브 스테노시스, 이제 대동맥으로 나가는 그 에오틱 밸브에 이제 협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피가 심장이 수축했을 때 원활하게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아리스미아, 어떤 불규칙적인 심장 수축 상태, 심장 운동이 불규칙해서 심박출량이 제대로 못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심실 세동, 그리고 아리스미아일 때 또 이제 그 시스톨릭 하트 페일리어가 유발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펌프의 어떤 페일리어가 있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펌핑 어빌리티가 감소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톨릭 하트 페일리어가 유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스트로크 볼륨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노멀 엔드 다이어스톨릭 볼륨, 즉 심장이 필링 됐을 때 그 엔드 다이어스톨릭 볼륨은 정상이라는 거죠. 하지만 스트로크 볼륨은 이제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충전은 되지만 심장이 수축할 때 문제가 있어서 이제 결국 카디악 아웃풋에 이제 감소가 있게 되는 거죠. 다음은 이제 다이아스톨릭 하트 페일리어. 다이아스톨릭 하트 페일리어는 이제 increased workload, 즉 이거는 이제 그 예를 들면은 arterial hypertension, 그리고 aortic valve stenosis, 그리고 이제 cardiomyopathy, 이런 경우에 이제 그 increased workload가 이제 돼서 우리가 필링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그 increased workload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enlarged, stiffened cardiac muscle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심장 머슬이 우리가 너무 과다하게 커져 있다든가 하면은 그 심방, 벤트리클 안에 그 체인버의 그 용량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엔드 다이어스톨릭 볼륨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흔히 왜 심실 비대증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심장에 충전되는 혈액량이 감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티픈드 카디악 머슬, 동일한 압력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하게 그 확장이 돼줘야 되는데 이 카디악 머슬이 스티픈드 해가지고 그 제대로 확장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하트의 필링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혈액 그 충전되는 게, 즉 체인버 볼륨의 감소로 인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역시 스트로크 볼륨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엔드 다이어스톨릭 볼륨도 이제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디악 아웃풋이
결과적으로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스톨릭 하트 페일리어 그리고 다이어스톨릭 하트 페일리어 모두 다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상황은 우리가 카디악 아웃풋이 감소된 상태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혈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트 페일리어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컴펜세이션이 어떻게 이제 과정이 발생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컴펜세이터리 과정은 우리가 이 센트럴 비너스 프레셔 그리고 비너스 리턴 그리고 카디악 아웃풋의 관계로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우선 이제 정상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이 여기 이 곡선이 이제 비너스 리턴 곡선이고 증가하는 곡선 이것이 이제 카디악 아웃풋 곡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센트럴 비너스 프레셔라는 거는 이제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흉곽이 이렇게 있으면은 흉곽 안에 이제 심장이 있죠. 자, 심장이 있는데 정맥에서 이제 심장으로 이렇게 피가 들어오게 하는데 이 흉곽 안에 있는 정맥 내 압력 이것이 이제 센트럴 그러니까 흉곽 내에 있는 베인이 이제 센트럴 베인인데 그 안에 압력이 이제 센트럴 비너스 프레셔가 되겠고 이 흉곽 바깥쪽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페리퍼럴 비너스 프레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베너스 리턴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페리퍼럴 베인에서 이 센트럴 베인 쪽으로 들어오는 혈류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비너스 리턴이라고 하는 거죠. 비너스 리턴은 자, 그래서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페리퍼럴 비너스 프레셔가 센트럴 비너스 프레셔보다 클 때 이제 비너스 리턴이 발생되겠죠. 만약 센트럴 비너스 프레셔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센트럴 비너스 프레셔가 우리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비너스 리턴은 감소하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쪽 들어가려고 하는 쪽의 압력이 크니까 페리퍼럴 비너스 프레셔보다 더 커지게 되면은 정맥이 이 흉곽 안으로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센트럴 비너스 프레셔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 비너스 리턴은 감소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센트럴 비너스 프레셔가 우리가 거의 7 정도까지 되면은 이 비너스 리턴은 제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노멀한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가 대략 센트럴 비너스 프레셔가 2mHg 이하로 이제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mHg 이하일 경우에 우리가 비너스 리턴은 대략 한 여기 보면은 5리터 per 미닛이 되는 거죠. 5. 자, 그래서 정맥 활류량 비너스 리턴은 정상적일 경우에 5리터 per 미닛이 되는데 센트럴 비너스 프레셔가 증가를 하면은 이제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정맥 활류량이 우리가 있으면은 이 정맥 활류량이 이제 정상적일 경우에는 정맥 활류량만큼 카디악 아웃풋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정상적일 때는 이제 카디악 아웃풋이 5리 마찬가지로 5리터 per 미닛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카디악 아웃풋도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센트럴 비너스 프레셔가 이제 이렇게 증가된 상황에서는 이제 그 정맥 활류량은 감소하지만 이 센트럴 쪽에 그 프레셔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쪽 그 센트럴 베인에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이 혈류량은 더 증가할 수가 있는 거죠. 이쪽 압력. 그렇게 되면은 심장에 충전되는 혈류량이 많아지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카디악 아웃풋이 심장에서 나가는 이제 그 혈류량은 이것이 이제 카디악 아웃풋인데 카디악 아웃풋은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센트럴 비너스 프레셔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카디악 아웃풋은 이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관련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건 이제 노멀한 상황. 그래서 노멀 오퍼레이팅 포인트가 이제 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uncompensated 된 heart failure 이 상태가 되면은 우리가 이 카디악 아웃풋 곡선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트 페일리어 상태에서의 카디악 아웃풋 곡선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박출량이 이제 감소돼 있으니까 그래서 어, 이때에 이제 새로운 포인트가 이제 B가 되는 거죠. B 상태. 그래서 하트 페일리어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 새로운 포인트 여기가 되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센트럴 비너스 프레셔가 이제 한 4 정도로 있고 그리고 비너스 리턴 비너스 리턴은 한 2에서 3, 한 3 정도 돼 있고 3보다 조금 못 미치지만 그리고 비너스 리 카디악 아웃풋 또한 한 3 정도 이렇게 이제 낮아져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하트 페일리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컴펜세이션이 일어나면은 이 심파세틱 액티비티가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파세틱 액티비티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 곡선이 카디아 아웃풋 곡선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심파세틱 액티비티가 증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심기능 곡선을 정상 방향 그리고 카디악 아웃풋 곡선이 이제 정상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정맥 수축을 통해서 말초 정맥압이 이제 이쪽에 말초 정맥압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증가. 자, 이쪽에 이제 증가가 되면은 우리가 그 다시 비너스 리턴이 이제 증가하게 되고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새로운 우리가 포인트가 그래서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너스 톤이 증가, 말초의 정맥 그 톤이 증가를 하게 되면 말초 정맥압이 증가돼서 지금 이 비너스 리턴 선이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심파세틱 액티비티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비너스 리턴과 그 카디악 아웃풋이 어느 정도 정상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센트럴 비너스 프레셔는 이제 증가된 상태로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계속 경과를 하게 되면은 하트 페일리어가 이제 지속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신장에서 이제 레닌이 분비가 되죠. 그러면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 이제 작동해 가지고 그 플루이드 리텐션 체액이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아래쪽에 플루이드 리텐션 곡선이 더 이제 이쪽으로 아까 비너스 톤 됐을 때 그 비너스 리턴 곡선보다도 더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시프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그 비너스 리텐션은 증가돼요. 수일간 혈액 부피 및 평균 순환 압력의 증가로 정맥 기능 곡선은 위로 올라간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체 혈액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프리로드가 증가가 돼서 이제 심박출량이 증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D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전히 이제 센트럴 비너스 프레셔는 증가하겠지만 이제 심파세틱 액티비티라든가 혈액량의 증가로 인해서 페리퍼럴 비너스 프레셔가 훨씬 더 증가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비너스 리턴과 이제 더 증가되고 그리고 카디악 아웃풋이 더 증가된 상태로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후에 이제 심파세틱 액티비티는 우리가 일시적인 그런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심파세틱 활동이 계속 증가가 되면은 에피네프린 분비가 계속 분비가 되면은 우리가 그 리셉터가 디센시타이제이션 되고 해서 그 이제 액티비티 활동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지속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감신경계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이 심파세틱 액티비티는 다시 정상적인 정도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노멀한 상태로. 그래서 심파세틱 액티비티는 이렇게 갔다가 올라가서 카디아가 곡선을 위로 올렸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게.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 새로운 그 밸런스드 포인트가 D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심박출량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지금 5리터 정도로 이렇게 회복이 돼 있지만 교감신경계 활성은 줄어들고 이제 이때는 이제 결국 이 플루이드 리텐션으로 해가지고 전체 혈액량이 증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심박출량이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 심파세틱 액티비티보다는. 자,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이 이점은 이제 심근의 산소 소비량을 줄여주고 신장의 혈류량을 이제 정상으로 되돌리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관계가 이제 우리가 노멀한 상황에서부터 이제 하트 페일리어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이제 센트럴 비너스 프레셔 그리고 비너스 리턴, 카디악 아웃풋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변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uncompensated 상태 하면은 이제 이 B가 되겠고 이제 compensated 된 과정에 있는 관계가 이 CDE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하트 페일리어가 이제 일어나서 우리가 컴펜세이션이 일어나고 하면은 이제 그 이후에 이것이 이제 지속됐을 때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이제 결과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카디악 아웃풋은 이제 정상으로 이렇게 상태에 있는데 반해서 비너스 프레셔는 상당히 높은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죠. 노멀보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제 그 센트럴 비너스 프레셔가 높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 페리퍼럴 쪽도 비너스 프레셔가 높은 상태로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그 과정으로 인해서 엔드 다이아스톨릭 볼륨은 증가된 상태로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다한 카디악 볼륨 그리고 트랜스캐필러리 플루이드 리텐션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에데마나 컨제스천이 유발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를 우리가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리어라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레프트 사이드일 경우하고 라이트 사이드일 경우가 조금 양상이 다를 수가 있는데, 레프트 하트 페일리어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레프트 사이드 하트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저쪽 풀모너리 쪽에 압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풀모너리 에데마가 유발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호흡 디스프니아, 호흡 곤란이라든가 레스피레이터리 크라이시스, 그 호흡 기능 전체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라이트 하트 페일리어인 경우에 라이트 사이드 쪽에 하트 페일리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라이트 쪽으로 들어가는 정맥 쪽의 압력이 증가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 그 오건 쪽에서 정맥 쪽의 압력이 커지니까 캐필러리 쪽에서의 압력도 커져서 이제 혈액의 이 이제 캐필러리 쪽에서 그 빠져나가는 거죠. 플루이드가. 그래서 디스텐디드 넥베인, 그리고 앵클 에데마, 그리고 이제 리버 컨제스천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어브도멘의 플루이드가 이제 축적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더레이트리 시비어 하트 페일리어인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전에 봤던 그 컴펜세이티드 스테이트 2에서 이제 어느 정도 스테이블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비어 하트 페일리어인 경우에는 이제 어, 현저한 플루이드 리텐션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티드 이제 비너스 프레셔가 이제 증가되고, 그래서 시비어 컨제스천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하트 페일리어에 대한 이제 유발되는 원인에서부터 이제 컴펜세이션 되고, 그 과정 컴펜세이션 이후의 결과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하이퍼텐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이퍼텐션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수축기 혈압이 140, 그리고 이완기 혈압이 90mHg 이상인 경우를 이제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그 환자의 90%는 이제 원인이 뭔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제 10% 정도만 이제 원인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세컨더리 하이퍼텐션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피오크로모사이토마 라는 그런 경우, 그리고 에오틱 리거지테이션, 그리고 리널 아테리 스테노시스, 그리고 브레인 투머, 그리고 인트라크라니얼 프레셔를 증가시키는 브레인 투머,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이퍼텐션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균 동맥압과 유린 아웃풋 레이트 커브를 이용해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커브가 되는 거죠. 자, 이 1인 경우는 이제 정상적인 우리가 플루이드 인테이크, 그러니까 많이 마시거나 적게 마시거나 하지 않는 어떤 정상적인 플루이드 인테이크 상황이 이제 1인 라인인 거죠. 자,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여기에 어떤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면은 혈압이 100에서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은 유린 아웃풋 레이트도 증가를 하고, 다음에 증가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유린 아웃풋 레이트이 증가를 하면은 전체 혈액량이 감소하게 되니까 이제 혈압이 다시 원래 상태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원래 상태로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혈압 환자에 있어서는 이 유린 아웃풋 레이트 커브가 이제 여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normal fluid intake를 한다라고 하면은 A에 맞춰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혈압이 지금 상당히 높은 상태로 이렇게 맞춰져 있고, 그리고 이 그 인대 그 압력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린 아웃풋 레이트는 그대로 노멀한 상태로 같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혈압이 이제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거죠. 원래는 혈압이 높으면은 유린 아웃풋 레이트도 증가를 해서 다시 혈압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지금 유린 아웃풋 레이트 변화가 없는 상태로 그대로 존재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상황은 이제 한번 보면은 untreated hypertensive 환자에 있어서 몇 주 동안 이 A에 머물러 있으면 악수용기는 변화에 잘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이제 높은 혈압의 유지는 신장에 의해서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 환자의 신장을 정상인에 이식하면 고혈압이 된다는 거죠. 그 반대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아웃풋 레이시 혈압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웃풋 레이시 증가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신장이 거기에 반응해서 아웃풋 레이스를 증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고혈압이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혈압을 낮춰주려면은 그 푸드 인테이크를 이렇게 줄여주거나 restricted fluid intake를 해주거나 다이유레틱 세라피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이 플루이드 곡선이 이제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플루이드 인테이크를 감소하게 되면은 이제 B 상태로 맞춰지게 되고 다이유레틱 세라피를 하고 이 restricted fluid intake를 하게 되면 C에 다시 맞춰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이런 과정이 이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고혈압인 경우에 우리가 그 치과 이제 그 클리닉에서 어떻게 이제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메리칸 덴탈 어소시에이션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덴탈 가이드라인을 한번 살펴보면은 140 그리고 수축기 혈압이 140 그리고 이완기 혈압이 90mHg인 경우에는 치과 치료를 그대로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60, 100 성인인 경우에 그리고 청소년인 경우에 140, 90인 경우에 반복 측정으로 낮아지는 경우는 치과 치료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치과 치료를 진행하지 않고 내과에 문의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치과적 증상 혹은 통증에 의해서 성인인 경우에 이제 수축기 혈압이 160에서 180, 이완기가 100에서 109, 그리고 청소년인 경우에 140, 160, 140에서 160, 90에서 100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치과 시술 동안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혈압을 관찰하면서 응급처치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안증을 감소하는 수단 사용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심한 경우에 이제 성인인 경우에 수축기가 140, 180mHg 이상인 경우, 청소년 경우에 160mHg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치과 시술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내과의에게 문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병적인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정상적인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혈관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병적인 상황, 쇼크 상태, 그리고 하트 페일리어, 그리고 하이퍼텐션 상태에서 우리가 심혈관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심혈관계와 관련된
이제 상황들이 치과 임상과 이제 상당히 연관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덴탈 프랙티스를 하다가 어떤 메디컬 이머전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연 어떤 상황이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미국, 독일, 영국 등에서 이제 서베이한 결과인데 미국 여기 맨 왼쪽에 있는 것만 보면은 우리가 덴탈 치과 병원에서 제일 많이 발생되는 이머전시가 바로 이 베이소베이갈 싱커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대략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저머니라든가 브리튼, 영국에서도 이 베이소베이갈 싱커프가 이제 즉 미주신경성 의식 상실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제일 많은 빈도로 발생되는 이머전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일드 엘러직 리액션, 그리고 포스츄럴 하이퍼텐션, 기립성 저혈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이 베이소베이갈 싱코프, 포스츄럴 하이퍼텐션도 이야기했죠. 자, 그리고 또 하이퍼벤틸레이션, 하이포글리세미아, 저혈당, 그리고 앵자이나, 그리고 시저 이런 게 이제 되겠고, 아스마, 천식, 그다음에 로컬 어네스테틱 오버도즈 이런 게 되겠고, 마이오카디얼 인팍션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거죠. 그다음에 아나필락틱 리액션, 카디악 어레스트, 어큐트 풀모너리 에덴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치과 임상에서 상당히 높은 빈도로 발생되는 이제 메디컬 이머전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생리적 스트레스 그리고 병리적 상황에 대한 심혈관계 반응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